진심을 다 말했는데 왜 당신만 상처받았습니까? 마음을 열라고 했습니다. 솔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더 외롭습니다. 진심을 말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신만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고 발견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진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을 다 드러내면 그것은 반드시 약점이 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평생 반대로 배워왔으니까요. 마음을 숨기지 말라고,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정면으로 꺼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다른 곳에서 들려왔던 순간 진심을 나눴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된 것처럼 행동했던 순간 그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배신감보다 더 깊은 것, 후회보다 더 쓰라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당신 세대는 더 그랬을 겁니다. 정직해야 하고 숨김 없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성실한 삶이고 떳떳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했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했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말할수록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졌습니다. 진심을 나눌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졌습니다. 솔직해질수록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더 외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당신이 배운 것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본성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린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덜 다치고 덜 괴로울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말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에는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심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불안은 나중에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됩니다. 당신이 고백한 약점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당신이 나눈 슬픔은 또 그 얘기야 라는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싶어 하지만 그 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통으로 이미 충분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짐까지 계속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은 약점이 됩니다. 당신이 드러낸 내면은 당신을 이해하는 통로가 아니라 당신을 예측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당신이 보여준 취약함은 당신과 가까워지는 이유가 아니라 당신을 가볍게 보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잔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덜 다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지쳤습니다.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더 많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내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본질은 흐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교 모임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피곤해진다는 것을, 진심을 나눌수록 자신이 약해진다는 것을요.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이해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철학자들은 명성을 얻었지만 쇼펜하우어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시간, 외면당한 시간, 혼자였던 시간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인정은 변덕스럽다는 것을, 타인의 평가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말을 줄였습니다. 설명하기를 멈췄습니다.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타인의 평가로부터,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도 그런 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순간, 그냥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사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멈춰 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말하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무엇이 두려운가? 진심을 드러내는 것과 진심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진심을 드러내야 진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진심을 지키려면 때로는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감정을 굳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말로 표현하면 그 화는 더 커집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계속 말하면 그 억울함은 더 단단해집니다. 슬픔을 말로 풀어내면 그 슬픔은 더 오래 머뭅니다. 말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억누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침묵이 감정을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억울함은 스스로 희석됩니다. 슬픔을 말로 꺼내지 않고 그냥 느끼면 그 슬픔은 지나갑니다. 감정은 본래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그 흐름을 막습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떤 일로 화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참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때 바로 말했다면 관계는 상했을 겁니다. 말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지켰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후회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말을 줄이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극에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해받고 싶은 욕망,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계속 말하게 만듭니다. 설명하게 만듭니다. 주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잠시 내려놓으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옳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반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타인에게 덜 의존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독. 이 단어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외로움과 같은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들립니까? 쇼펜하우어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얻는 충만함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누군가를 찾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계속 연락합니다. 계속 확인합니다. 나를 잊지 않았나? 나를 기억하고 있나? 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 확인이 불안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확인할수록 확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한 사람은 다릅니다.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안정됩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타인의 기대가 없을 때, 타인의 평가가 없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오래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고립된 노인, 세상과 단절된 철학자라고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철학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이 결국 그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동안 쓴 글들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가 침묵 속에서 발견한 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바쁘게 살았다면 그 깊이에 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도 고독이 필요합니다.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시간, 누구에게도 응답하지 않는 시간,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두렵습니까? 그 시간이 외로울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다른 것이 찾아옵니다.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내면의 소음이 가라앉습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당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작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목소리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고독은 약점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이 가진 가장 단단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당신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타인의 부재가 당신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긍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위로 없이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이나 물리적 독립이 아니라 정서적 독립입니다. 마음의 독립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타인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타인의 평가가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타인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을 외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것 같아도 일단 참아보는 것입니다. 이해시키고 싶어도 일단 멈춰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오해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 한두 명이 당신을 알아주면 충분합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반응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냈으면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했으면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를 계속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인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확인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확인할수록 당신은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반응이 좋으면 안심하고
타인의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심이 당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당신에게 가져오십시오. 당신이 한 말이 옳다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옳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이 선하다면 타인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선합니다. 타인의 반응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짧은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5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습니다. 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할 겁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막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그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명상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계속 오후 244 그냥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명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산책이어도 좋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반응을 확인하지 않고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어떤 날은 잘 될 겁니다. 어떤 날은 안 될 겁니다. 어떤 날은 말을 참았다가 어떤 날은 또 많이 말할 겁니다. 어떤 날은 반응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어떤 날은 또 확인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조금씩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복잡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 원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원함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받아도 더 많은 인정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도 더 큰 사랑을 원하게 됩니다. 이해를 받아도 더 깊은 이해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한 가지가 충족되면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가는 삶은 끝없는 추구의 삶입니다. 끝없는 불만의 삶입니다. 끝없는 비교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지, 즉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원합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쫓습니다. 그리고 그 쫓음 속에서 모두가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원하는 것을 줄이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이것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잃을까봐, 관계를 잃을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당신을 계속 말하게 만듭니다. 계속 확인하게 만듭니다. 계속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관계가 끝나도 괜찮다고,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집니다. 지킬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담대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당신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의 사랑을 내려놓으십시오. 타인의 이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비로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60대가 되었을 때 그의 철학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이 그의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성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침묵 속에서 평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늦게 왔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있든 없든 그는 자신이었습니다. 인정이 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고독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할 때까지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조용히 담담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세상이 당신을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알아보지 않아도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의지의 소멸로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모든 것의 종결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더 평안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삶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도 이제 인생의 후반에 와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는 방법이다. 죽음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깨달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타인의 인정,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덜 원하고, 덜 집착하고, 더 고요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많은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는 조금 쉴 때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지나갑니다. 말은 남습니다. 말은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침묵은 당신을 지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을 사는 지혜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침묵해도 됩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모두가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드러내지 않고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무덤은 조용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금도 울립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고독이 약점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말없이도 충분히 강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설명하고 싶은 것을 참아보십시오. 이해시키고 싶은 것을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그 고요함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당신은 발견할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고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독 속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 편이면 됩니다.